자, 지영아 책 읽어줄게. 미녀와 야수야. 미녀와 야수. 옛날에 돈이 아주 많은 상인이 살았어요. 상인에게는 아들 셋과 딸 셋이 있었죠. 딸들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는데 특히 셋째 딸 벨이 가장 예뻤답니다. 벨은 마음씨도 착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날려버렸어요. 시골에 있는 작은 집 한 채만 빼고요. 상인이 가족이 외딴 시골집에서 산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상인의 물건을 가득 실은 배 한 척이 돌아오고 있다는 편지가 왔죠. 상인이 기뻐하며 떠날 채비를 하자 욕심 많은 언니들은 비싼 옷이랑 목걸이를 사달라고 졸랐어요. 하지만 막내인 벨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죠. 벨, 너는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니? 아버지, 저는 장미꽃 한 송이면 돼요. 상인은 자식들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났어요. 항구에 도착한 상인은 장사를 잘하고 싶었지만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상인은 힘없이 짐으로 돌아오다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때 저 멀리에서 반짝반짝 불빛이 보였죠. 반가움에 길을 따라가 보니 으리으리한 성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상인은 조심조심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있는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또 식탁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닭고기 요리가 차려져 있었고요. 때마침 배가 고팠던 상인은 허겁지겁 닭고기를 먹었어요. 그러고는 아주 편안해 보이는 침대에서 잠도 쿨쿨 잤답니다. 이튿날 상인은 정원에 핀 장미꽃을 보았어요. 상인은 벨이 생각나서 가장 예쁜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죠. 그때 무시무시한 야수가 나타나 르렁거리며 말했어요. 그네를 베풀더니 내 소중한 꽃을 훔쳐! 가만두지 않겠다! 잘못했습니다. 장미꽃이 예뻐서 딸에게 선물하려고 그만. 딸이 있다고? 만약 딸이 너 대신 죽으러 온다면 너를 용서해주마. 하지만 네 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너라도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라. 상인이 집에 돌아오자 자식들이 기뻐하며 달려나왔어요. 그러나 상인은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죠. 벨, 장미꽃을 받아라. 이 꽃은 나한테 정말 소중한 꽃이란다. 잠시 뒤 상인은 숲속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대신 가겠어요. 벨, 그런 말 마라. 나는 이미 늙었으니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니? 내가 가마. 아버지 저를 두고 못 가세요. 아버지 없이 사느니 차라리 야수에게 잡아먹히겠어요. 그 누구도 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벨은 아버지를 따라 야수의 성으로 갔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지난번처럼 식탁 위에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죠. 벨은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맛있게 먹었답니다. 쿵쿵 음식을 다 먹으니 야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버지를 구하려고 목숨을 내놓다니 참 착한 아가씨였군. 딸은 성에 남겨두고 영감은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시오. 다음날 아침 벨은 저녁이면 야수에게 잡아먹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름다운 성에 이곳저곳을 구경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아니, 벨의 방이라고?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 벨은 얼른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우와, 지영아 예쁘다 그지? 방 안은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커다란 책장에는 책이 가득했죠. 어쩌면 야수는 나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닐지도 몰라. 벨은 한 줄기 희망에 들떴어요. 벨은 책상 사이에서 눈에 띄는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책 표지에는 금빛 글자로 바라는 걸 말씀하세요라고 쓰여 있었죠.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어. 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 안에 있던 커다란 거울에 벨의 집이 나타났어요. 거울 속에는 슬픈 얼굴로 집에 도착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죠. 잠시 뒤 거울 속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졌답니다. 그날 저녁 벨이 홀로 식탁에서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야수가 나타났어요. 벨은 깜짝 놀랐지만 야수의 친절함에 마음이 조금씩 놓였죠.
야수는 저녁 때마다 찾아와서 벨과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벨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야수가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수는 벨이 잠자리에 들기 전 늘 똑같은 말을 물었어요. 벨,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건 싫어요, 야수님. 벨은 야수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무섭고 못생긴 겉모습이 싫었어요. 하루는 야수가 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벨, 나는 당신을 무척 사랑하오. 결혼을 안 해도 좋으니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약속할게요. 저도 야수님이 좋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어요. 거울로 보았는데 아버지가 저 때문에 병이 나셨더라고요. 게다가 언니들은 모두 시집가 버리고 동생들마저 군대에 가서 하늘랑 단둘이 살고 계신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슬퍼서 죽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토록 원하니 보내주겠소. 야수님을 죽게 할 수는 없어요. 일주일 뒤에는 꼭 돌아올게요. 야수는 벨의 이야기를 듣고 반지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내일이면 당신의 집에서 눈을 뜰 것이요. 돌아오고 싶다면 이 반지를 탁자 위에 놓고 자시오. 다음날 벨이 눈을 뜨자 꿈에 그리던 집에 와 있었어요. 벨이 돌아왔던 소식에 언니들이 남편과 함께 우르르 몰려왔어요. 언니들은 공주처럼 예쁜 옷을 입고 있는 벨을 보자 샘이 났어요. 그래서 벨이 야수에게 못 가도록 붙잡아 두기로 했죠. 벨, 조금만 더 있다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다고 엉엉 하는 수 없이 벨은 일주일 더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열흘째 밤 벨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야수가 정원에서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꿈이었죠. 벨은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말했어요. 겉모습이 못생겼으면 뭐 어때? 야수님은 착한 마음씨를 지녔잖아. 내가 왜 야수님이랑 결혼하지 않았을까? 벨은 벌떡 일어나 반지를 빼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잤어요. 벨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정말로 야수의 성에 와 있었어요. 벨은 저녁이면 야수가 자기를 만나러 올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죠. 그런데 밤늦도록 야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벨은 걱정이 되어서 성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애타게 야수를 찾았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처럼 쓰러져 있는 야수를 보았어요. 사랑하는 야수님, 제발 죽지 마세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때였어요. 밝은 빛이 빙글빙글 야수의 몸을 감싸더니 야수가 멋진 왕자로 변신했어요. 사실 저는 이웃나라 왕자였답니다. 나쁜 마법에 걸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까지 야수로 살았던 거지요. 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아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답니다. 정말 고마워요, 벨. 이제 나와 결혼해 주겠소? 벨 덕분에 마법이 풀린 왕자는 벨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지용아, 미녀 야수 읽었지? 응. 미녀 야수 보고 뭘 느꼈어? 무서웠어. 야수가 무서웠어. 근데 야수는 무서운데 뒤에 이야기를 보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왕자로 변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알았지? 무섭게 생긴 사람도 착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나쁜 사람만은 아니야, 알았지? 자, 지영아 이제 책 다 읽었지? 아빠랑 코넷네 합시다.